영국 시한부 여성이 중국 공항에서 쓰러졌을 때 중국인들은 그냥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 의료진이 단 5분 만에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중국 의료보다 한국 의료가 낫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조앤이고요. 영국 노팅엄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겨울, 저는 의사로부터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죠. 간 기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제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달 정도라는 진단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조앤 씨.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치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58살,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말이죠. 크게 숨을 들이쉬며 의사 사무실을 나오던 그날 문득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평생 꿈꿔왔던 아시아 여행을 해야겠다고요. 살아있을 때 모든 걸 경험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여행지는 중국이었어요. 베이징의 자금성, 만리장성, 그리고 상하이의 활기찬 거리들. 사진으로만 보던 곳들을 직접 눈에 담고 싶었죠. 그 다음은 한국, 일본 순서로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병원에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필요한 약들을 챙기고 의료보험을 확인하고 긴급 상황을 대비한 연락처들을 메모해 두었어요. 영국에 있는 딸 엘리자베스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지만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죠? 혼자서 힘드실 텐데. 걱정 마. 내 인생의 마지막 모험이 될 수도 있잖니. 꼭 다녀와야 해.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젊었을 때처럼 설렘과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몸이 피곤했지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는 생각에 에너지가 넘쳤죠. 하지만 중국에서의 첫날부터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숙소는 인터넷에서 본 사진과 달리 비위생적이었고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영어를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고 식당에서도 메뉴를 주문하는 것조차 큰 도전이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시간도 자주 놓치게 되었고 몸 상태는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여행 둘째 날 만리장성을 방문했을 때는 숨이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이루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창밖의 베이징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한국과 일본이 남았어. 힘내자. 여행 셋째 날 아침부터 몸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약을 먹고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싶었지만 베이징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함께 여행 중이던 친구 마가렛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금 힘들지만 비행기만 타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복부의 통증은 계속되었고 체크인 카운터에서 짐을 붙이고 나니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어요.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지는 제 모습이 마치 느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주변에서 누군가 중국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가렛의 다급한 목소리만이 간신히 들려왔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아파요. 눈을 간신히 뜨자 몇몇 공항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더니 한 명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의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은 저를 가까운 의자로 옮기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어요. 마가렛은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기다리세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의사가 언제 오나요? 마가렛이 물었을 때 공항 직원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흘러갔지만 의료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변의 승객들은 저를 힐끗 쳐다보다가 자신들의 길을 가기 바빴고 누구도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긴 중국이니까 어쩔 수 없나 봐.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느낌이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렛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조앤, 정신 차려. 제발.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한국도 일본도 보지 못한 채 그때 마가렛이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를 지키려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곧 출발해요. 제 친구는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제발 우리가 탑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가렛의 필사적인 요청 덕분인지 우리는 가까스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공항 직원 2명이 저를 휠체어에 태워 게이트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진심 어린 걱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치 아픈 외국인 승객을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자 승무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마가렛이 제 상황을 설명하자 승무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안도감이 느껴졌지만 제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복통이 더 심해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마가렛이 승무원을 불렀고 그녀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많이 아파요. 간 질환이 있는데 약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제 모습에 승무원의 표정이 긴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즉시 다른 승무원들과 상의한 후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죠. 조금만 참으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의료진에게 연락할게요. 그녀의 말에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하늘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고 의식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제발 한국 공항에만 도착하게 해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리며 승무원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녀도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죠. 곧 도착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승무원은 비행 내내 자주 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물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담요를 덮어주며 제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졌어요. 주변의 소리가 멀게 들리고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가렛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승무원의 침착한 목소리만이 간신히 인식되었죠. 조앤, 정신 차려요. 우리 곧 도착해요.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재 공항에는 의료진이 대기 중입니다. 착륙 후 모든 승객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지막 힘을 모아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한국에만 도착하면 비행기가 착륙하는 진동이 느껴졌지만 제 의식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마가렛의 목소리와 승무원들의 분주한 발소리만 간신히 들렸죠.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마자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진 준비됐습니까?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눈을 간신히 떴을 때 제 주변에는 여러 명의 승무원이 모여 있었죠. 한 승무원이 제 맥박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맥박이 너무 약해요. 서둘러야 합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고 비행기 통로는 저를 위해 완전히 비어져 있었습니다. 마가렛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조앤, 곧 도움을 받을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복도에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겨우 뜨자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인천공항 의료진이었죠. 환자분 의식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한 의료진이 제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산소 마스크를 제 얼굴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순간에도 저를 안심시키려 영어로 계속 말을 걸어주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공항 의료센터로 모시겠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특수 제작된 들것에 옮겨졌고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비행기에서 저를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의료팀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환자 정보 받았습니다. 간 질환으로 복통과 고열 증상. 맞습니까? 마가렛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의료진 중 한 명이 유창한, 아니 완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돌보겠습니다. 저는 빠르게 움직이는 들것 위에서 천장의 형광등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의료진들은 달리면서도 제 상태를 계속 체크했고 서로 간에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공항 내 의료센터에 도착했어요. 환자 도착했습니다. 활력 징후 불안정. 즉시 처치 필요합니다. 의료센터는 마치 작은 병원 같았어요.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의료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처치대에 옮겨지자마자 한 의사가 다가왔어요. 조앤 씨, 저는 김태원 의사입니다.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할게요. 그는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주며 제가 받게 될 응급처치에 대해 간략히 알려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전문성과 동시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맥박이 떨어집니다. 갑자기 한 간호사의 외침이 들렸고 의료진들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졌어요. 그때부터는 제 기억이 단편적으로만 남아있습니다. 다양한 의료 장비의 소리, 의료진들의 침착한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감각.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하얀 천장이었어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제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인천공항 의료센터. 옆에는 마가렛이 안도의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녀는 제가 눈을 뜨자마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죠. 조앤, 정신이 들었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목소리가 잠겨 나오는 소리가 낯설었어요.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전에 본 김태원 의사였어요.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조금 더 늦었더라면 위험할 뻔했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제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대요. 간 기능 저하로 인한 독소가 체내에 축적되면서 쇼크 상태에 빠졌던 거죠. 놀랍게도 인천공항 의료진은 제 상태를 단 5분 만에 안정시켰다고 합니다. 공항에 도착한 시점부터 응급처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확히 5분이 걸렸어요. 저희 팀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매일 훈련합니다. 김 의사의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베이징 공항에서는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5분 만에 생명을 구했다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공항은 국가의 첫인상이자 마지막 인상이니까요. 저희는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 옆에는 마가렛 외에도 몇몇 인천공항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조심스레 다가왔죠. 저는 인천공항 고객지원팀의 박지연입니다. 조앤 씨의 상태가 호전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단순히 업무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저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지난 며칠간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지금의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박지연 씨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하니까요. 마가렛이 설명해 주길. 제가 의식을 잃은 후 인천공항 팀은 완벽한 협업으로 움직였다고 해요. 기장의 연락을 받은 공항 통제센터가 즉시 의료팀을 게이트로 보냈고 그들은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이미 대기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항공사 직원들은 마가렛이 당황하지 않도록 계속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모두가 정확히 자신의 역할을 알고 움직이더라고요. 마가렛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김 의사는 제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현재는 안정되었지만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이미 근처 대학병원과 연락을 취해 제 전원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영어를 구사하는 의료진이 담당할 거예요.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김 의사의 소개로 인천 소재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간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한국의 의료진은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했어요. 조앤 씨, 영국에서 받은 진단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최근 개발된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완치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상태를 호전시키고 시간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설명과 전문성에 믿음이 생겼어요. 치료는 험난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술과 약물 치료, 그리고 재활 과정까지. 하지만 의료진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죠.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네요. 천천히 회복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담당 의사는 이렇게 격려하며 저희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저를 대했다는 점이에요. 제 취미, 가족 이야기, 영국에서의 생활까지 관심을 가져주었죠. 병원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 무렵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간 수치가 서서히 개선되고 체력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마가렛은 이미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제 딸 엘리자베스가 한국을 방문해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어요. 엄마, 이곳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요. 이런 배려와 전문성을 본 적이 없어요. 엘리자베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병원의 모든 직원, 심지어 청소를 담당하는 분들까지 항상 미소로 인사해 주시고 제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영국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긴 편지였지만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은 이것이었죠. 중국에서 난 쓰러졌고 한국에서 다시 숨을 쉬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언어를 쓰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한 생명으로 나를 대해주었죠. 치료를 받는 동안 인천공항에서 만났던 박지연 씨가 2번이나 병문안을 왔어요. 그녀는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봐 주었습니다. 이런 배려는 업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마지막 여행을 떠났는데 오히려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한 셈이죠. 퇴원을 앞둔 날, 저는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공항 의료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제 진심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정성이 누군가를 또 살릴 수 있다면 병원 로비에 앉아 기부 서류를 작성하면서 2달 전에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여행을 계획했던 그때, 그리고 지금 새로운 치료 계획과 함께 다시 살아갈 희망을 품게 된 제 모습. 퇴원 후 저는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어 지내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적어도 6개월간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딸 엘리자베스는 잠시 함께 지내다 영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서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소개로 만난 한국어 선생님 김미영 씨 덕분이었죠.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정말 멋지네요. 한국은 어떠세요? 그녀의 친절한 질문에 솔직히 답했어요. 아직 적응 중이에요. 하지만 이미 이곳을 사랑하게 됐어요. 제 생명을 구해준 곳이니까요. 미영 씨는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대중교통 이용법을 배우고 심지어 간단한 한국 요리까지 배웠어요. 김치찌개 맛있네요. 제가 만들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미영 씨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저희 소소한 행복이 되었어요.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를 대해주었고 덕분에 한국에서의 시간은 점점 더 특별해졌습니다. 영국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자주 썼어요. 한국에서의 일상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제 건강이 계속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요. 처음에 6달이라던 치료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났지만 그것은 좋은 의미였어요. 그만큼 제 생존 기간이 늘어났다는 뜻이니까요. 치료가 끝나갈 무렵, 저는 특별한 장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어요. 바로 인천공항이었죠. 제가 새 생명을 얻은 곳이니까요. 미영 씨의 남편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제 한국어도 조금 할 수 있고 길도 알잖아요. 걱정 마세요.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경험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마치 제 고향처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의료센터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문득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던 순간 달려오던 의료진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본 김 의사의 안심시키는 미소까지. 의료센터 입구에서 그날 저를 맞이했던 박지연 씨가 우연히 저를 알아보았어요. 조엔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저는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에 그녀가 놀라더군요. 와, 정말 잘하시네요. 1년 만에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셨다니. 박지연 씨의 배려로 인천공항 의료센터를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었어요. 그날 제가 의식을 잃었던 곳, 응급처치를 받았던 곳, 모든 장소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저를 살렸군요. 네, 조엔 씨. 그날은 정말 긴박했어요. 하지만 우리 팀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의료센터를 나와 공항 대기실로 향했어요. 큰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빌려 창가에 앉았어요. 여전히 긴 시간 서 있는 것은 힘들었거든요. 공항이라는 곳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박지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 영국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곳이 마지막 여행지가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2번째 고향이 되었네요. 박지연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국에서 가족들이 보내준 특별한 것이었어요. 이건 제 작은 마음입니다. 인천공항 의료센터에 기부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세요. 봉투에는 제 치료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영국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조금씩 모아준 거였죠. 그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의료진과 공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박지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를 또 살릴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가족이 우리 옆을 지나갔어요. 외국인 가족이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했죠.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이었고요. 놀랍게도 박지연 씨는 즉시 일어나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의료센터로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미소 지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건 시설도 돈도 아니에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한부였던 제가 진짜로 살 수 있었던 곳은 중국도 아닌 제 고향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알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풍경이 펼쳐지고 저는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조용히 웃음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국 시한부 여성 쓰러지자 중국 공항은 방치, 인천공항 승무원은 도착하자마자 5분 만에 기적을 만들어 경악하는 데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 에피소드가 아닌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공항 서비스의 우수성,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인의 따뜻한 정성과 배려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처럼 실제 외국인의 목숨을 구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도 해외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